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도 준연동제로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그 의석수가 배정되는지 모두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가 없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살펴본 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유튜브들은 제가 살펴보니까 어휘 설명이나 대략적인 계산 방법만을 설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는지 좀 공중에 붕 뜬 것 같이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의석수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연동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또 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인지,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 의석 배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이와 같이 두 거대 정당 A와 B가 있고 위성정당 스몰 a와 스몰 b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위성정당들은 많겠지만 우선 계산의 편의상 나머지 정당 4개를 여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C정당, D정당, E정당, F정당. 이 정당들은 의석수가 적게 나올 것이므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B, C, D, E, F 이 6개의 정당과 2개의 위성정당이 다음과 같은 의석과 득표율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정당은 130석 지역 당선자 수가 나왔고 B 정당은 115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C, D, E, F가 차례대로 4석, 2석, 1석, 1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은 보니까 A 정당과 B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정당을 득표가 안 되도록 정당을 올리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0%가 아무도 안 찍을 겁니다. 0%가 나올 겁니다. 그럼 A의 위성정당 스몰 a는 39%가 정당 득표율이 나왔고 스몰 b 위성정당은 37%가 정당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정당들은 11%, 7%, 3.5%, 2.5% 해서 총계가 100%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당선자 수도 전부 합치면 253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준연동형 의석수를 우리가 30으로 상한으로 잡고 그 다음에 병립형 의석수를 17석으로 잡아서 모두 47석이 되죠. 그래서 전부 합치면 300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한선이 30석이고 요 퍼센트의 비율대로 이 가르는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한 2번 정도, 안 되면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배워가지고, 국회의원 나갈 거나, 또, 계산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일이 없기 때문에, 방법만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계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다가 전체 의석수를 먼저 곱합니다. 그것이 비례대표제의 방법이죠.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것이 비례대표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300 곱하기 39,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뭔가 하면, 여기 득표율을 우리가 봤을 때, 요 2.5%가 있죠. 그래, 2.5%, 즉, 3% 미만이거나, 또, 이 지역 당선자 수가 5석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이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3%를 만족을 못하는 게 지금 F이고 또 5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CDEF죠. 근데 CDE는 3% 이상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 전체 득표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F는 5석도 안 되고 3%도 안 되니까 요거를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전체 의석수가 얼마가 빠지죠? 한 석이 빠집니다. 그죠? 299석이 되는 거예요. F는 물론 당선자는 당연히 당선자로 취급을 해주죠. 그 외에 무소속도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소속이 12명이 나왔다. 그러면 12명 플러스 1 해서 13석이 빠져서 전부 287석으로 이 비례 배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당 득표율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걸 빼고 전체를 계산해야 되지, 그걸 의석수에 넣으면 이 비례 배분이 정당하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고 동시에 지역 당선자 수가 5석 미만이든지 또는 무소속 당선자의 수를 빼고 전체 의석수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계산의 과정만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287, 299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는 이제 그게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손으로 다 수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지 A 정당은 정당 득표율이 0%이니까 비례 득표율이 비례 의석이 전혀 없겠죠. 이 퍼센트대로 연동을 시키니까. 자, 그럼 스몰 A 정당, 위성 정당을 봅시다. 39%를 얻었죠.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A 정당 득표율은 39%이니까 우리가 전체 의석수를 300명으로 잡읍시다. 편의상 0.39를 곱해주면 117석이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300석에 대해서 117석의 비율을 비례대표로만 본다면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선자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기 2를 해서 58.5석을 이 스몰 A 위성정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2로 나누는 이유는 이걸 전체를 반영 안 하고 반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이 아니고 준연동형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이는 거죠. 완전 연동형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성정당인데 준위성정당이라는 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위성정당이지만 경향을 위성정당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완전한 의성정당은 아니지 않느냐, 뭐 어느 정도는 그 비례의석을 반영하지 않느냐라는 좀 완화시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준 위성정당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순화시킨 거죠. 자, 58석이 나오죠. 근데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30석인데 벌써 이 30석이 넘었어요. 그러나 일단은 전부 계산을 해서 전체 의석수에 비례하게 그 30석을 다시 분할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비정당 득표율도 37%이니까 마찬가지로 300 곱하기 0.37 하면 111석에 해당이 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뺄 게 없습니다. 그죠? 당첨자만큼 빼고 나누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선자가 없으니까 111석을 그냥 슬래시 2 하면 55.5석이 나오죠. 또 이제 시정당 득표율은 11%이니까 300 곱하기 0.11 하면 33석이 됩니다. 그런데 시정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4석이 있죠. 그럼 4석이 있으니까 33석을 그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비례식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4만큼 빼고 29석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준연동제니까 나누기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5석을 계산상으로 배분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14.5석을 배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D정당 득표율도 7%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 300 곱하기 7% 0.07을 하면 21석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역구 당선자는 2명이 있으므로 19석을 배분받는데 준연동제니까 2로 나누어서 9.5석을 더 배분받아야 한다는 이런 그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정당 득표율은 3.5%이므로 역시 300 곱하기 0.03호를 하면 10.5석이 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10.5에서 한 명을 빼고 자, 그것도 2로 나누어서 4.75석을 배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F는 이제 예외로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3% 미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례 의석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만약에 그 밑에까지도 계속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정당이 나오겠죠. 지금 안 그래도 한 50개 가까이 나왔는데 100개, 200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3%로 정해가지고 더 이상 경비 들여가지고 하지 마라. 너희들 손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법령을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이제 배분해주기 위해서 다 더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58.5 더하기 55.5 더하기 14.5 더하기 9.5석 더하기 4.75석을 전부 합쳐보니까 142.75석이 있어야 요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그런데 얼마로 나누어 줘야 돼요? 30석을 가지고 나누어 줘야 되죠. 그런데 이 배분받을 의석수에 비례해서 요 30석을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눠줄 거는 30석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요 30석을 142.75개로 분리를 막 이래 해가지고, 다 가져가라. 가져간 다음에 분리된 거를 다 합쳐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들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을 142.75로 전부 분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나누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30석을 142.5로 전부 또가리를 내버리고 요 또가리를 요 배분에다가 요 의석수에다가 다 곱하기를 그만큼 곱해지면 공평하게 또가리 떡이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떡 쪼가리라고 생각을 해가 떡 쪼가리를 그렇게 다 142.75
이렇게 떡 쪼가리 내는 걸 요 배분 의석수대로 다 나누어 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떡 쪼가리를 원래 형태대로 맞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한 인간이 탄생하겠죠. 여러 명이 탄생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A정당, 스몰 A정당은 58.5 곱하기 30석을 142.75로 떡조가리로 나눈 것을 여기에다가 배분을 해줘버리면, 곱하기를 해주면 12.29라는 다시 떡덩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29 떡덩어리가 생기는데 여기서 성급하게 29가 0.5 미만이라고 잘라버리면 안 돼요, 또.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스러기도 나중에 온덩어리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스몰 B 정당은 55.5 곱하기 30 그리고 나누기 142.75를 하면 11.66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는 그렇게 역시 14.5에다가 요 비례상수를 곱하면 3.05가 나오게 되죠. 자, 이와 같이 D도 9.5 곱하기 142.75분의 30을 곱해주면 1.99가 나오고 E는 4.75 곱하기 142.75분의 30이라는 상수를 곱해주면 0.99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소수 부분을 보지 말고 물론요 반내림하고 반올림하고 해서 처리해도 큰 오차는 안 생기는데 이런 중요한 일에 단 1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칙에다가 그걸 정해놓은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정해놓은가 하면 일단은 정수 부분은 무조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2, 11, 3, 1, 0을 인정을 해줘버립니다. 자, 그럼 전체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정수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하면 12 더하기 1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0는 27이 되죠. 나머지 3석을 이제 더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3석을 배분해 줄 때 이제 소수 첫째 자리를 딱 보고 가장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해줘 버립니다. 소수 첫째 자리가 이제 9, 9, 6 요렇게 세 개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을 다 한 명을 더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12, 12, 3, 2,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정확하게 12, 12, 3, 2, 1이 되니까 모두 30석이 맞아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준연동형 비례 의석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17석이 남았죠. 이 17석은 계산하는 게 뭐 쉽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비례식을 사용하면 그대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이 받은 득표수, 그 득표 비율 곱하기 17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가 하면 A는 17 곱하기 0.39, 39%니까 또 B는 17 곱하기 0.37, C는 17 곱하기 0.11, D는 17 곱하기 0.07, E는 17 곱하기 0.035를 하면 6.63, 6.29, 1.87, 1.19, 0.59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정수 부분을 먼저 인정하면 66110가 되죠. 그래서 전부 14석이 됩니다. 자, 나머지 3석은 역시 소수 첫째 자리를 보고 큰 순서대로 하나씩 배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첫째 소수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거에서 두 번째 소수 자리를 보고 또 큰 거를 선택하고 그것도 같으면 세 번째 자리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세석이 배분이
어디에 되겠습니까? A에 되겠죠. 자, 제일 큰 데가 1.88이니까 C에 우선 한 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 스몰 a에 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e에 0.5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e에 배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립형 비례 의석수는 7, 6, 2, 1, 1로 정해져서 모두 17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정당과 그 위성정당의 합계는 130석 더하기 12석 더하기 7석이 되니까 149석이 되고, 그 다음 B정당은 위성정당의 의석수와 합치면 115에다가 12 더하기 6이 되니까 133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4석에다가 연동형 3석, 그 다음 병립형 2석 해서 9석이 되겠죠. 자, D석도 이와 같이 해서 2, 1, 5석이 되고, E정당은 3석이 됩니다. 나머지 F정당은 비례로 그 배분받을 게 없기 때문에 오직 무소속처럼 한 석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총 의석수는 149, 133, 9, 5, 3, 1 해서 총계 300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의석수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그래도 이해 안 된다면 뭐 더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그 새로운 용어가 하나 또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래 표에서 전부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색깔별로 구별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용어가 이번 그 선거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중등록제라는 겁니다. 이중등록제가 뭔가를, 권역별 이중등록제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석패율제라는 의의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석패율제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그 선거가 치열한 곳, 접전이 치열한 곳 있죠. 자, 그런 곳에서 보면은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록 떨어졌지만 참 아깝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석패라고, 석패, 참 아깝게 떨어졌다는 뜻에서 석패라는 이 단어를 붙여서 석패율, 즉 떨어졌지만 그 떨어졌는 그 당첨률을 가지고 높은 순서대로 비례의석을 배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다시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석패율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패율제는 비례의 순서가 이 율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떨어진 사람이 다 사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어버립니다. 다만 순서는 이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쫙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거의 다시 당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비해서 이중등록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선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서로 좀 험지나 사지 쪽에는 공천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거 나가봐야 번화에 떨어지고 또 득표율도 낮게 되는데, 이 석패율제를 실시해도 자기가 지역구에도 떨어지고 또 비례제를 해도, 석패율제를 해도 뒤순서로 밀리기 때문에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도가 이중등록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흠지로 간다든지 그 당을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자기가 공천을 내서 이렇게 선거를 치른다든지 하는 의원들에게, 특정 의원들에게만, 일부 의원들에게만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순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장단점이 있죠. 이중등록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험지로 나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석패율제는 열심히 싸우면 득표율에 의해서 아깝게 낙선한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건배제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석패율제와 이중등록제를 알아보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중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